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법의 눈을 피해 도망친 악인을 사냥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 세상에는 법으로 벌할 수 없는 악의 무리가 존재한다. 개돼지 같은 삼인들 독가스로 죄다 죽여주지. 안녕, 악당 양반. 이를테면 비뚤어진 사고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 무고한 자의 증오를 발판 삼아 악인을 벌한다. 니놈은 돼지한테 먹혀서 변이나 되라. 그게 어울려. 돼지야, 우적우적 많이 먹으렴. 그게 고문 소믈리에로서의 사명이다. 그 업을 짊어졌기 때문일까, 끝없는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자, 허브티입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외양을 보니 의뢰자는 싸움을 싫어하는 온화한 성격으로 보인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보니 무슨 사연이 있는 게 틀림없다. 내 눈 오른쪽 눈엔 검은 화염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제 여동생을 놀이개처럼 가지고 논 소설가의 탈을 쓴 쓰레기를 죽여주십시오. 그건 내 몸까지 불태울 듯한 강렬한 증오였다. 의뢰자의 이름은 노노무라라고 한다. 다녀왔어, 사쿠라. 피곤하다. 어서와. 오늘도 아침까지 수고 많았어. 그에게는 나이차가 조금 나는 사쿠라라는 여동생이 있었다. 그 남매는 사고로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고 한다. 시스템 엔지니어 일 많이 힘들지. 밤낮이 바뀐 건 힘들지만 사쿠라를 위해서라면 별거 아니야. 그래서 의뢰자가 홀로 여동생을 키웠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여동생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는다. 저기 오빠, 나 사귀는 사람 생겼어. 그래?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커다란 충격에 빠졌지만 알고 보니 상대는 30대 후반의 소설가로 여러 상을 휩쓴 우라베 토시카츠라는 이름의 유명 작가였다. 나이차가 꽤 나는데 괜찮겠어? 괜찮아. 연상이라 엄청 다정해. 나이 차가 불안했지만 그는 여동생이 고른 상대인 만큼 축복해줬다고 한다. 그러나 의뢰자는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된다. 다녀왔어. 사쿠라 어디 나갔나? 어느 날 그가 야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여동생이 사라져 있었다. 처음에 의뢰자는 동생이 단순히 외출한 줄 알았지만 고객님이 건 전화번호는 전파가 닿지 않는 대체 무슨 일이지? 밤 12시가 넘어서도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다. 곧바로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가출한 지 하루밖에 안 돼서요. 제 동생은 가출할 애가 아니에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네, 접수 받겠습니다. 여동생이 이미 성인이라 그저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다. 의뢰자는 대학 친구 등 동생의 지인들을 전부 찾아다녔다. 그러고 보니 그날 남자친구 만난다고 했었지? 맞아. 그 작가 아저씨. 뭐라고? 그렇게 실종 당시에 그 작가와 만났다는 정보를 손에 넣었다. 의뢰자는 당장 그 작가를 찾아갔다. 동생이 실종됐어요. 뭐라도 좋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바쁘셔서 만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원해도 조수라는 남자에게 문전박대를 당할 뿐이었다. 그 작가에게 뭔가 있다. 의뢰자는 그런 확신을 품고 있었다. 애인이 사라졌는데 얼굴도 안 보여주다니 말도 안 돼. 사쿠라가 무사한지 알 수만 있다면 법을 어겨서라도. 그의 전문 기술이라면 해킹도 가능하다. 출판사 네트워크라면 놈의 IP 주소도 있을 거야. 지저분한 수단까지 동원해서 의뢰인은 진실을 파헤쳤다. 고생 끝에 작가의 컴퓨터에 침입한 의뢰자는 집필 중인 원고를 손에 넣었다. 추리 소설 작가를 사랑한 여대생의 말로 이건 거기엔 여동생과 비슷한 처지의 여대생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에게 제출하려고 했지만 그 문서만으론 증거가 부족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손에 넣어서 신빙성도 낮다. 그럼 직접 묻는 수밖에 없군. 그렇게 생각한 의뢰자는 다시 작가의 집을 찾았다. 큰맘 먹고 찾아갔지만 집에서 나온 건 역시 그 조수였다. 선생님이 많이 바쁘십니다. 왜 만나주지 않는 거죠? 설마 이 여동생을 죽여서 그런 겁니까? 의뢰자는 이판사판으로 비장의 카드를 던졌다. 그 순간 조수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지아 씨,
선생님을 모욕해! 죽기 싫으면 입 조심해라! 조수는 의뢰자에게 가차없이 맹렬한 폭력을 휘둘렀다. 쓰러진 의뢰자 앞에 우라베가 나타났다. 저런 남한테 이상한 트집을 잡으면 쓰나? 틀림없어. 이 자식들이 사쿠라를. 그 반응과 차가운 눈빛을 본 그는 놈들이 범인임을 확신했다. 그렇게 그는 경찰에게 의지하는 방법을 찾다가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됐다. 경찰에게 찾아간들 실종된 동생은 못 찾을 겁니다. 그렇군요. 사정은 알겠습니다. 그의 분노와 비탄에 진심이 느껴졌지만 우리의 일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다. 저희도 사건을 조사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후에 수락여부를 정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내 대답에 의뢰자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의뢰자가 돌아간 후 나는 정보상에게 연락했다. 미안하지만 조사를 좀 의뢰하고 싶군. 알았어. 근처에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하지. 이 녀석이라면 놈의 밑바닥까지 알아낼 거다. 그리고 약속 장소로 향하던 그때였다. 선생님, 저쪽에! 이런, 피투성이 가득 쓰러져 있는 의뢰자를 발견했다. 서둘러 구하려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죽음이 떠올라 있었다. 다행이다. 마지막에 할 말이. 정신 차리십시오. 곧 구급차가 올 겁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범인은 그놈의 조수예요. 부디 저의 남매의 원한을. 노노무라 씨! 그리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급수에 자상이 여러 군데 있다. 이건 분명 목숨을 노린 짓이다. 틀림없이 불어의 솜씨야. 노노무라 씨는 누군가에게 암살당한 것이다. 나는 그의 시신 앞에서 맹세했다. 노노무라 씨, 당신의 원한을 제가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비탄과 원한을 풀지 못한다면 고문 소믈리의 자격은 없다. 나는 이후 합류한 정보상에게 이번 의뢰를 전달했다. 우라베 도시카츠라. 조사할 것도 없어. 그놈이 범인이야. 자세한 설명을 들려줘. 이번 타깃은 꽤나 악명이 높은 모양이다. 우라베는 과거에 추리소설 6권을 이 세상에 내놨는데 살해 장면 묘사가 상당히 리얼했지. 왜냐하면 실제로 죽이고 쓴 거거든. 뭐라고? 교묘하게 숨기고 있지만 우라베라는 남자는 미치광이다. 안 돼! 실제로 죽여봐야 해! 그래야 리얼한 묘사가 나온다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살해 장면을 쓰기 위해 고통, 절망, 모든 걸 보여줘! 죽는 그 순간 넌 가장 빛날 거야! 과거 6권의 작품 모두 무고한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바친 것이다. 놈은 여자를 낳기 위해 소설가 타이틀을 이용했다. 그 우에무라상을 받은 우라베 씨요? 그래. 괜찮으면 나랑 식사라도 할까? 사쿠라 씨도 그 수법에 걸린 것이었다. 사이가 가까워진 후 교묘한 말솜씨로 집에 데리고 가서 피냄새! 찌를 때 감촉 따뜻함! 좋아! 아이디어가 마구 샘솟는다! 그 더러운 본성을 드러내고 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놈이 손을 댄 여자는 8명. 그중엔 사쿠라 씨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 그리고 놈은 조수라는 명목으로 암살자를 고용했으니까 조심해. 그렇군. 정보 고맙네. 의뢰자를 죽인 건 그 자식이군. 그렇게 내 의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예술은 얼어 죽을 인간의 탈을 쓴 짐승과 그 졸개 자식.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런 놈들은 고통스럽게 죽어야 돼요. 니놈들이 저지른 과오의 업보를 그 몸에 새겨주마. 그 다음날 우리는 우라베의 자택을 습격했다. 실례합니다. 우라베 선생님께 택배가 왔습니다. 그냥 그 앞에 놔두세요. 꼭 직접 전해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연장이라는 작은 술수를 쓰고 말이지. 용건을 전달하니 역시 그 조수가 나타났다. 전달할 게 뭡니까? 이 택배입니다.
내가 놈에게 택배를 건네주려는 바로 그때였다. 놈은 허리춤에서 철복 2자를 꺼내들었다. 이런 위험하게 내가 택배 기사가 아닌 걸 눈치챈 거로군. 그리고 그 짧은 봉을 이용한 움직임, 필리핀 전통 무술 칼리인가? 그걸 한눈에 파악하다니 역시 택배 기사가 아니군. 칼리는 필리핀 무술로 맨손, 봉, 나이프, 끈 등 무기수를 겸비한 무술이다. 실용성이 높아 이소룡도 배운 적이 있고 미국 해병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총검술도 존재한다. 강한 타격감, 빈틈없는 자세, 이 남자 상당한 실력자로군. 선생님을 공격하려는지 죽여버리겠대. 졸개 주제 한번 덤벼보시지. 그러나 나는 태연히 앞으로 나갔다. 그러자 놈은 목줄 풀린 들개마냥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럼 머리를 박살내서 죽이지마! 그게 짖어서 남한테 들키면 주인님이 곤란할 텐데. 어리석은 놈. 같은 공격은 나한테 안 통한다. 느려. 다 보인다. 그리고 발놀림도 영 별로군. 그 근방에선 통했겠지만 이 몸에겐 애들 장난이나 다름없지. 그러면 본보기를 한번 보여줄까? 봉은 거침없이 자유자재로 휘둘러야 하는 법. 바로 이렇게 말이다. 졸개를 쓰러뜨리자 놈의 방에 들어가는 건 손쉬웠다. 쓰레기들은 잘 처리했어? 지금부터 처리해야지. 여기 있는 쓰레기를 말이야. 홀로 남은 놈을 사로잡는 건 식은 죽 먹기와 다름없었다. 나는 놈들을 고문실로 옮기고 정자 자세로 묶어놨다. 이 자식 뭐하는 짓이야? 난 대문호 우라베다! 그래! 나라의 보물이라고! 너 같은 쓰레기가 지나가던 개가 웃겠군. 난 원칙상 이런 쓰레기들에게도 질문을 하나 한다. 니놈은 자신의 작품을 위해 많은 여성을 죽인 것도 모자라 그 유족까지 살해했지. 그게 뭐 어때서? 그 이기적인 악행을 오해하지는 않나? 내 질문에 되돌아온 것은 역시 어리석은 대답이었다. 무슨 말을 하나 했더니 내 작품에 도움이 됐으니 오히려 영광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럼요! 그 여자들은 영광을 입은 거죠! 역시 사탄들은 인간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는군. 이딴 잠꼬대단 짓거린 놈에게 자비란 없다. 루카와 불을 지펴라! 네, 스위치 온! 니놈들의 그 오만함 죄도 남지 않도록 불태워주마. 사실 놈들은 지금 목탄 위에 앉아있다. 목탄에 불을 떼워 익히는 거다. 고온에서 2다리가 타는 통증에 놈들은 추악한 비명을 질렀다. 이건 에도 시대에 행해졌던 고문으로 스미비세메라고 불린다. 자, 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라! 고문 방식은 보다시피 다리를 묶고 목탄 위에 앉혀 죄인의 몸을 굽는 것이다. 몸을 고정하는 지지대가 없어 넘어지기도 한다. 뜨거워! 뜨거워! 내 뼈! 뼈까지 다 탄다! 그러나 타는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통은 배가 된다. 그리고 얼마 후 놈들은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뜨거워! 살려줘! 용서해줘! 선생님,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데요? 그럼 마지막 기회다. 사실 내가 만화를 그리고 있거든. 거기서 타 죽는 장면이 있는데 리얼리티가 영 부족하단 말이야. 그리고 나도 그 안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림이 그려질까? 아니, 그게... 선생님, 거기 계시면 불에 타요! 이놈들이 불타 죽으면 그려지겠지! 이 쓰레기 놈들아! 사쿠라 씨의 원통함과 의뢰자의 분노를 놈들에게 철저히 주입시켜주겠어. 그렇게 계속 누르고 있었더니 놈들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어이, 벌써 죽으면 안 되지! 더 고통에 몸부림쳐야 하잖아! 선생님, 그만 내려오세요! 다리 화상이 심해요! 그리고 놈들은 무릎을 꿇은 채로 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번 홀엔 막을 내렸다. 끝났습니다. 노노무라 씨. 천국에서 동생분과 행복하세요. 이걸로 2 사람의 원한이 조금이라도 풀린다면 나에겐 더할 나위 없는 보상이다.